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2월 11일입니다. 제 137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3분 명상 혹은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열도록 합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짧은 3분이지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공부 화면으로 이제 가서 네, 지금 계속해서 자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어디 속된 말 같습니다만 나는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2023년 이제 계속 자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 우리 지난번에 그 자비의 그 출발로 자비에서 우리 연결을 강조했죠. 연결. 이 연결. 이 연결이 돼야 이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있으면 이 연결이 돼야 이게 자비가 흐른다고 했죠. 자비가 흐른다.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중물, 자비 문구,
기억나시죠?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네, 이거를 우리 일주일만 한번 꾸준히 해보자고 했습니다. 열심히들 하셨나요? 네. 여러분이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채팅창에 여러분 느낀 점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틈틈이 하셨겠죠? 특히 걸으면서 많이 하셨을 거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짠함.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음, 이 낯선 사람도 친숙하게 느껴졌다. 네. 네. 음. 아, 문구가 좋아요. 어떻게 좋으셨어요? 음. 아, 네, 그러셨군요. 음. 음. 네.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던가요? 음. 아, 그러셨군요. 네. 음. 네. 김 선생님, 훌륭합니다. 음. 음. 어. 음. 네, 잘하셨습니다. 네. 활장님, 네, 잘하셨습니다. 네, 1분 정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러셨군요, 강 선생님. 네, 훌륭합니다.
네. 라떼님도 네, 훌륭합니다. 어, 네, 박 선생님, 네, 훌륭합니다. 네, 네, 훌륭합니다. 네. 음, 그 아마 꾸준히 하신 분도 있고 하다가 또 잊어버리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잊어버리신 분은 한번 이번 한 주에도 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음, 이 마음 공부는 이 온 몸과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책을 읽듯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만 듣는 거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게 자꾸 실천을 하는 게 핵심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자꾸 해야 됩니다. 거의 뭐 우리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노는 입에 연불이다. 그런 것처럼 그냥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냥 계속 걸으면서도 뭐 설거지 하면서도 이를 닦으면서도 한 일주일 동안은 이 마중물 자비 문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문구를 반복하니까 마중물처럼 해서 자비 문구가 나오던가요? 음. 라떼님 아이한테는 잘 안 돼요. 아마 그 다른 욕구가 더 강한가 보군요. 그래서 이게 해보시면 알지만 진짜 마중물 자비 문구입니다. 자비 문구가 나와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분이 좀 더 건강하기를 이게 나오죠.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돼요. 이 마중물 자비 문구를 하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어느 분 한 분이 좀 소감을 나눠주실 분 있나요? 질문도 괜찮고요. 또 소감 및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어느 분이 마이크를 켜고 음, 그 경험을 나눠주실 분 있으면 감사하겠어요. 꼭 근사한 경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면 나눠주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음, 네, 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도 반복하고 계신지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틈만 나면, 틈만 나면. 김정호 교수님 지금 마이크 켜고 얘기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구나. 김정호 교수님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김정호 교수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렇게 되고 계신지요? 틈틈이.
걸으면서 앞에 가는 사람, 또 지나가는 사람, 또 틈틈이, 또 아내에 대해서 문득 아내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아내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늘 이런 관점, 이런 관점이죠. 나는 평소에 여러분이 어떤 관점, 이 긍정심리에 쓴다죠. 이 쓴다에서 어떤 관점, 어떤 관으로 사느냐, 어떤 관. 이 마음 공부라는 게 결국은 그 관자재의 역량, 관자재의 기술, 관자재의 힘, 관자재의 능력, 이거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을 자재롭게 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관이죠? 어떤 눈, 자비의 눈.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눈을 주로 쓰고 계신가요? 불안의 눈? 음, 좀 글자가 좀 틀렸네요. 여러분은 기본적인 눈이 어떤 눈인가요? 불안의 눈인가요? 아니면 뭐 분노의 눈인가요? 늘 분노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나요? 여러분의 말하자면 이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그니처 눈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의 대표, 여러분 왜 카페에 가면 대표 메뉴 있잖아요. 대표 메뉴.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아, 이 집은 뭐 마키아토를 까라멘 마키아토 잘해. 이 집은 뭐 무슨 음 무슨 파스타를 잘해. 그런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시그니처 혹은 우리 마음사 이론으로 얘기할 때는 시그니처 나라고도 하죠. 같은 얘기죠. 어떤 날을 주로 씁니까? 어떤 날을 주로 씁니까? 쓴다. 이 긍정심리에 쓴다. 긍정심리에 쓴다. 어떤 날을 주로 쓰나요? 주로 쓰는 나가 시그니처 나가 되죠. 그 시그니처 눈, 시그니처 관이 되겠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눈을 쓰나요? 보는 것도 좋아요. 마음 챙김으로 아, 내가 주로 불안의 날을 쓰고 있구나. 내가 분노의 날을 쓰고 있구나. 이 본다. 본다도 중요한데 평소에 뭐를 쓰냐죠. 쓴다. 우리 중요한 거 표시할 때 당구장 표시하죠. 쓴다. 이게 보기만 해서는 본다만 하면 부족해요. 본다만 하면 부족해.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 챙김이 좋다고 맨날 보기만 해. 써야죠. 그래서 정말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꿈속에서도 나올 정도로 꿈속에서도 여러분이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게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 논문 써보신 분들은 그 논문 꿈에도 나오지 않아요? 꿈에? 아, 저도 그때 그 옛날 석사 논문 쓸 때 그 실험 논문 하고 있었는데 이 실험이 이거 안 풀려가지고 꿈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적도 있었어요. 자꾸 생각하면 꿈에도 나오죠. 정말 꿈에서도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게 될 정도면은 수행이 굉장한 거죠. 이 닦으면서 뭐 하세요, 여러분? 이 닦으면서 어떤 날을 쓰시나요? 어떤 눈을 쓰시나요? 어떤 관을 쓰고 계신가요? 이 닦으면서 여러분은 뭐 집값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 닦으면 뭐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 닦으면 어떤 마음을 쓰고 계세요? 어떤 눈을 사용하고 계세요? 어떤 날을 마음 무대에 올리고 계세요?
마음 챙김 좋습니다. 마음 챙김도 좋은데 긍정심리에 쓴다. 자비수행. 자비수행은 긍정심리의 수행이죠. 쓴다. 내 마음 어떤 마음을 쓰고 계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마음사회 이론. 내 마음은 사회다. 첫째, 내 마음은 사회다.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 둘째 뭐죠?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셋째, 너의 마음도 사회다. 그두 번째, 여러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쓰는 나가 여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비나를 올해 한번 좀 강화시켜 보자. 자비나를 자꾸 써서 이 시그니처 나로 만들어 보자. 나의 시그니처 눈으로, 나의 시그니처 관으로 만들어 보자. 나를 볼 때도, 타인을 볼 때도 자비의 눈으로 보자. 그래서 그 출발이 지금 마중물 자비 문구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연결을 갖고 와줘요. 이 내가 보내는 사람과 이 받는 사람 사이에 연결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비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죠. 마음이 이렇게 좀 열리잖아요. 좀 너그러워지고. 음, 저쪽 빈 화면으로 갈까요? 네.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해보면 아는데 내가 얼마나 쓸데없거나 바보 같거나 불건강한 생각들을, 욕구들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긍정심리에 쓴다를 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이거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대로 하면은 내가 평소에 사회적 비교, 사회적 비교의 눈을 쓰고 있었네. 깨달은 분들 있으세요? 마중물 자비 문구 반복하는 수행하시면서 내가 사회적 비교의 눈을 계속 쓰고 있었구나 깨달으신 분 계세요? 왜 이 마중물 자비 문구만 해도 마음이 좀 유순해지고 느긋해지고 왜 편안하고 따뜻해질까요? 왜 좀 더 기분이 편안할까요? 평소에 하던 부정적인 것이 제거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중물 자비 문구의 그 첫 번째 효과라고 하자면 내가 평소에 하는 부정적인 반추를, 그래서 이 마중물 자비 문구를 자꾸 반복하게 되면 이 부정의 반추, 이 반추를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은 알게 모르게 계속 우울을 되먹이하고 있죠. 이 조그만한 우리 의식 공간에다 계속 우울을 집어넣고 있어요. 불안한 사람은요, 계속 불안을 집어넣고 있죠. 불안한 정보만 집어넣어, 불안한 기억만 떠올려, 불안한 미래만 자꾸 그리고 있단 말이죠. 분노의 사람은요, 늘 세상이 분노거리만 눈에 들어와. 또 분노거리만 기억에 남아. 자꾸 반복하니까. 분노를 일으켰던 그 기억들만 자꾸 기억을 떠올리고 반추를 하는 거죠. 미래에도 이제 그렇게 될 걸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말하자면 분노의 아이콘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가여운 일이죠. 치근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마중물 자비 문구를 자꾸 쓰시게 되면 일단은 이 부정의 반추가 주니까 편안해져요.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엄청난 불안이나 우울이나 분노는 안 했더라도 나는 보통 뭐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 자비 문구, 마중물 자비 문구를 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내가 알게 모르게 사회적 비교의 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냥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그냥 안 지나간다니까. 지하철 환승구 그냥 지나가는 거 같죠? 그냥 안 지나가요. 자기 고민인 사람은 고민에 빠져서,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생각에 빠져서, 우울한 사람은 우울에 빠져서, 분노한 사람은 분노에 빠져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가면서도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이 뭐 얼굴이 잘생겼네, 안 생겼네, 뚱뚱하네, 아니네, 키가 크네, 작으네,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 왜 걸음을 저렇게 걷지, 뭐 이런 등등 알게 모르게 계속 사회적 비교를 해요. 그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리가 없죠. 출근하면서 계속 그런 잡생각만 하다가 출근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중물 잡이 문구를 하시다 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꼭 마음 챙김을 안 해도 이 마중물 잡이 문구만 반복해 봐도 내가 평소에 알게 모르게 이런 사회적 비교의 눈으로 판단하고 뭐 비판, 비난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었구나. 이게 쉬워지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내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걸 자꾸 반복하면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 사람도, 저 할머니도. 내가 바쁘고 뭐 여유 없을 때는 뭐 저 노인이 아침에 지나가면 저 노인데 뭘 하겠다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래 이런 생각이 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마중물 잡이 문구를 하면 그런 눈으로 보지 않게 되잖아요. 저 할머니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할머니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거 하면은 저 할머니가 진정 건강하시기를 이게 나오죠. 자비 문구가.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 마음 챙김 그거 좋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챙김 수행만이 아니라 이 자비 수행만 꾸준히 해도 자기를 알게 돼요. 내가 평소에 어떤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고 세상을 보고 있었는가를. 또 이걸 하다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그렇구나. 잘 몰랐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하다 보니까 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나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말로 하면 당연한 얘기죠. 느낌이 다른 거지, 느낌이. 말로 표현하면요. 그렇지, 나도 행복하기를 바라지. 나도 고통 없기를 바라지. 근데 그게 그 느낌으로 깊게 느껴지는 거죠. 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나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게 좀 깊게 느껴지죠. 자기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비가 있고 타인 자비가 있잖아요. 나와의 관계의 연결, 마음사회, 마음사회 이론. 나와 나들 간의 관계도 봐야 돼요. 관계. 이 자비는 관계의 동기예요. 관계의 동기. 관계의 동기입니다.
관계. 나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근데 이 문구를 반복하다 보면 문득 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나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내 안에 있는 나들을 다르게 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나와 저 사람, 저 할머니, 저 청년, 저 아가씨, 뭐 저 할아버지, 뭐 저 어린아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 아내, 내 또 자녀, 내 부모, 내 직장 동료, 상사, 부하, 뭐 이런 사람들, 또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평소에 맺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또 나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그게 잘 연결이 돼 있나요? 연결? 음, 이게 왜 음, 동기를 동기라고 썼구나. 관계의 동기. 동기죠. 자비는 동기죠.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 그래서 문득 자비 문구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걸 문득 반복하는 사이에 나도 그렇구나. 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나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 순간 어떤 사람은 이 내면에서 이 나들과의 관계가 열리기도 해요. 나들과의 연결이 이렇게 제대로 뚫리기도 해요. 막혀있던 나와의 연결이. 그 자기 자비가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와의 연결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 문구를 꾸준히 자비의 마중물 자비 문구를 꾸준히 하다 보면 문득 그게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행복을 바라는구나. 나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결국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 결국은 나도 행복하고 싶고 나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거구나. 그 지옥에서 온 보스 같은 나가 좀 누그러들죠.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각자 도생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근데 결국은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러면 다른 나들에 대해서도 조금 너그럽게 볼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길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여러 못난 나들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나와의 관계에서 연결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중물 자비문구를 하시다 보면 자기를 좀 더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따로 안 하시더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평소에 사회적 비교를 많이 했구나. 여러분 나름대로 사회적 비교를 하겠죠. 각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백이 명품이다 아니다 그런 눈으로 걸으면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살 빼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의 그 체형만 보고 있을 것이고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런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다 비교. 이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요. 인간한테는 이 DNA에 그 지위 편향, 옛날에 한번 강의했죠. 포지션 바이어스가 있어요. 포지션 바이어스. 또 부정 편향. 이게 우리 DNA에 있어요. 인간의 DNA에 이게 네거티브 바이어스. 행복하기가 어려워.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 지구에서 서바이브한 거는 부정 편향 때문에 덕분에 서바이브한 거죠. 부정적인 거를 자꾸 디텍트하고 위험한 거 없나 불안한 거 없나 뭐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 등등 거기에 이제 이것이 이제 진화적으로 내추럴 셀렉션에 의해서 우리 DNA에 각인돼 있죠. 부정적인데 더 관심이 가요. 그래서 이런 자비 훈련 같은 긍정적인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편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또 포지션 바이어스.
늘 비교를 해요. 이 무리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계속 비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 늘 비교하니까. 등수가 나오거든. 서울대 들어가도 서울대에서 또 등수가 나오거든. 늘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지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이런 그 우리 DNA에 각인된 이런 지위 편향 이걸로 우리가 불행을 자초하죠. 특히 요즘은 그 SNS가 발달해가지고 이 지위 편향에 우리 DNA에 각인된 이런 그 편향이 아주 작동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사회적 비교를 일으키는 거죠. 늘 비교하면서 하니까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나에 대해서도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행복이구나. 결국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구나. 내가 바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구나.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마음이 좀 넓어지는 네,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죠. 제가 이게 동시에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는데 뭐가 채팅창이 자꾸 날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활장님 혹시 뭐 마이크 켜고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나요?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어려우시면. 네. 그 채팅창으로는 말씀을 많이 주셨네요. 네. 그 저를 억압하는 만큼 아기가 떠들고 있어요. 네. 활장님, 저를 억압하는 만큼 타인에 대해 비난, 분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투사되는 거죠. 많이 참는 경향이 있는 저는 나도 행복해지기를,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그것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실천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타인에게 자비문구 반복하는 건 표현하기 전 분노를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도와줬습니다. 네, 자비문구 평소에 잘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가 앞에 맥락을 모르는데 잠시라도 끊어져 효과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이크 켜시고 여쭤봐도 되고요. 네. 또 활장님 밑에 보니까 업무 파트너가 너무 미숙해서 다들 욕하고 한심하다 하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라 생각하니 비난하는 감정이 좀 누그러졌어요. 네. 이게 마중물 자비 문구가 이 동질감을 그 서로 간에 배척되는 게 아니라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는 게 동질감을 높여주죠. 네. 활장님이 자기 자비가 잘 안 돼서 자꾸 몰아쳐요. 네. 활장님 너무 자기 기준이 높아서 그래요. 스텝 바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죠. 스텝. 자기 뭐 소크라테스께서도 얘기했지만 너 자신을 알라.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선을 이루고자 선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어서도 음,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지옥에서 온 보스나 같은 애가 무슨 채찍 하나 들고 뭐라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 바르게 살아야지. 정의로워야지. 뭐 이렇게 그 뜻은 좋은데 그 자기들한테 무자비하게 자기 내면에 있는 여러 나들한테 무자비하게 채찍을 휘두르고 있으니 스스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이 좀 공평하길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그러한 그 갸륵한 마음인데 근데 그 마음을 쓰는 걸 보면은 아주 엄격하다면 이 사실은 모순되는 거죠.
내 속에 여러 나들이 있고 못난 나 잘난 나 다 있는데 그게 나인데, 물론 그렇다고 거기에 주저앉을 필요는 없죠. 마음사이론의 두 번째,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활장님은 그 전에 프로그램 참여하셨을 때 제가 기억을 해요. 굉장히 그 사회 정의감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으로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매우 엄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과연 활장님이 또 글을 써주셨군요. 네, 마취 주사 놔야 돼요. 네, 보스 나한테 마취 주사, 마취 주사 잘 설득하세요. 보스 나한테 잘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숙고죠. 이 긍정심리에서 웰빙 인지의 숙고를 잘 하시다 보면 그 지옥에서 온 것 같은 보스나도 변화하겠죠. 왜냐하면 마음사이론 두 번째,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보스나가 지금은 지옥에서 온 듯한 보스나가 시그니처 나인지 모르지만 네, 변화할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마중물 자비 문구, 또 마중물 자비 문구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비, 타인 자비, 건강 평화 행복 성장에 또 더 나가서 뭐 감사, 유머까지 나갈 수 있겠죠. 네. 지금 아기가 어리고 앞에서 좀 떠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활장님. 근무평가 점수 등수. 그거는 어떻게 그 다음 말이 없었어. 네. 네. 다행입니다. 활장님 마음 공부하시면서 예전보다 보스 나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그러시네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소감을 나눠주시거나, 뭐 이번 주에 좀 지난 한 주 이렇게 충분히 못 하셨나요? 한 주 더 열심히 하시죠. 그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게 먹고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를 시켜야 내 몸에 영양분이 되죠. 소화가 중요합니다. 한 1분만, 좀 시간이 어중간합니다만 1분만 중간 명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모든 게 선순환을 가야 돼요. 선순환. 여러분이 지금 선순환의 고리에 있나 악순환의 고리에 있나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소피님. 교수님, 네, 저는요, 네. 자비문구가 잘 안 돼가지고, 음, 그래도 저 사람도 나처럼은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네. 좀 껴들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어. 저 사람도 나처럼 뭐 빨리 가고 싶어 하는구나 뭐 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뭐 그것도 그러면 또 어떠신 것 같아요? 저 사람도 나처럼 빨리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좀 이렇게 저항 없이 좀 아, 잘 그러세요. 받아들여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 저도 뭔가 음. 뭐 빨리 가고 싶어서 가는데 누가 음. 끼어들면 '아 저 사람도 나처럼 빨리 가고 싶구나.' 음. 아니면 뭐 '마음이 급하구나.' 이렇게 네, 좀 그렇죠. 그거는 좀 저한테 아, 와닿더라고요 들 때. 그러시군요. 예. 좋습니다. 네, 좀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 마중물 기본 자비 문구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근데 이걸 하시다 보면 이게 조금 열려 있게 되고 저 사람을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열린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생님은 좀 빨리 '아 저 사람도 나도 빨리 가려고 하니까 저 사람도 빨리 가려고 하나 보지. 그래서 저 사람도 빨리 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예. 또 뭐 또 다른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는 걸로 또 말을 할 수도 되죠. 저는 화를 냈거든요. 그랬는데 화를 그러니까 어 앞질러 가면 화가 나 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이라는 음. 문구에 그렇게 하니까 화가 좀 안 나고 '아 네.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나도 빨리 가려고 네네. 앞질러 갔을 때도 있었지.' 이렇게 좀 네네. 거기까지는 됐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 저 사람도 나처럼 빨리 가고 싶어 하는구나.' 할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나처럼 저럴 때 뭐 창피함을 느끼겠구나.'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 바뀌겠습니다만 기본 문구는 음. 늘 네. 뭐 알게 모르게 때로는 깊이 진정성 있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걸어가면서 정말 노는 입에 연못이로 되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걸 하시다 보면요. 앞에 사람이 없어도 그걸 하게 돼요. 음. 그냥 걸어가다 보면 그냥 그 문구가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 문구가.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저 사람도 할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도 이제 그 문구가 돌아갈 수 있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진정성이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알게 모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불안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왜 정신과에 가서 불안한 약물을 타 먹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우울해서 우울한 약을 먹고 있을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매일 그 사람은 우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일 불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 문구를 돌리면 불안 문구를 돌릴 수가 없죠. 우울 문구를 돌릴 겨를이 없어요. 왜? 정보 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 문구를 자꾸 반복하게 되면 일단은 부정적인 것이 수그러드는 힐링 효과가 있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는데 우리 소피님 말씀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 행복하기를 고통이 없기를 이라는 표준 문구 말고도 그 상황에 맞는 문구를 하시면 더 진정성이 생기니까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번 주에는 다시 한번 그 자비 문구를 음. 잘 안 돼 가지고요. 평소에 이렇게 떠올리는데도 이렇게 잘 아,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네. 예. 그 평소에 그래서 걸을 시간이 별로 없나요? 아니요. 걷는데 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음. 바라는구나.' 이런 떠올리는데 이렇게 좀 아.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어. 하다 말고 그런 게 음.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요. 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해도 돼요.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반복하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매우 큰 자비심이 생겨야지.' 이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합니다. 염불하듯이 그냥 그렇죠. 노느님 연불하듯이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좀 진정성이 좀 음. 느껴지게 되죠. 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마음 공부에 중요한 거 오직 할 뿐.
오직 할 뿐입니다. 음. 그냥 어떤 결과를 바라지 않아요. 결과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오직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느낌이 있을 겁니다. 놓치지만 마시고 틈틈이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올라갔다. 저 사람도 나처럼 어떤 때는 약 오를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오르는 발걸음 들었을 텐데 그냥 탁 닫고 가버리네. 저 사람한테 좀 약 오르고 화날 때도 있지만, 아,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왜 그 길거리에서 크락션 빵 소리 내면서 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 운전하는 저 사람도 크락션 소리 내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게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내가 평소에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마중물 잡이 문구를 내가 쓰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올라왔을 생각들이 있거든요. 문구가 있거든요. 그걸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구 자체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너그럽게 보게 돼요. 아니, 뭐 바쁜 일이 있었나 보지. 아니면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놀래서 눌렀나 보지. 이런 것처럼. 그 엘리베이터도 저 사람 뭐 급한 일이 있나 보지. 못 들었나 보지. 이런 게 내가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올라와요. 왜냐면 내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이게 정서와 인지가 매우 밀접해요. 우리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감정이 인지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이게 선순환으로 가야 돼요. 선순환. 여기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얘기할 때 기분 일치성 효과. 이게 이제 내 정서가 인지에 영향을 주는 거죠. 물론 또 인지가 다시 정서에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비 문구는 인지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개방적이 되고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생각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니까 정서도 더 따뜻하고 열리고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럴수록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돌죠. 아, 저 사람도 바쁜 모양이다. 저 사람도 빨리 가고 싶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옛날 같으면 안 떠올랐을 텐데 그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직 할 뿐으로 끊임없이 할 뿐이에요. 여러분 중에 뭐 그 직장에서 뭘 하든지 혹은 뭐 여기 젊은 사람이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사람이 보고 있다면 그 진상 손님이 오더라도,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손님이 오려고 그러면 저기 걸어올 때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를 슬쩍 해주고, 그냥 손님을 받을 때와 내가 그런 문구를 반복하고 받을 때는 다를 거예요. 또 갈 때도. 근데 이런 문구를 하다 보면 이게 마중물 잡이 문구가 잡이 문구로 가죠. 아, 저 사람도 오늘 행복하기를, 저 사람 하는 일이 오늘 잘 되기를, 이게 마중물로 인해서 잡이 문구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연습하는 것은 마중물 잡이 문구인데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하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잡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기대하기도 하고요. 오늘 마중물 잡이 문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잡이 문구를 가지고 뭔가 제가 좋은 마음을 내겠다가 아니라 음, 그냥 그 마중물 잡이 문구는 음, 계속 이제 네, 돌리면서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조금 일어날 수 있게 네, 하는 네,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들. 그러면 잡이 네. 문구에도 진정성이 좀 더 실리죠. 음. 저 사람이 건강하기를 할 때도 그 잡이 문구, 이 마중물 잡이 문구를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게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더 기원하게 되니까 더 마음이 더 따뜻해지게 네. 되죠. 다음 주에 다시 네, 열심히 네. 아, 해 결과를 너무 보겠습니다. 바라지 마세요. 오직 할 네. 뿐.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분 정도 더 계시면, 네. 활장님이 또 뭘 써주셨네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는 켜지 못하셔도 예, 활장님이 금요일 아주 늦게 퇴근하면서 지하철 타니 술 냄새 풍기면서 의자에 흐트러진 자세로 자는 사람 보면서 왜 술 처먹고 냄새 풍기고 지랄이야 그랬는데 이 문구를 하면서 아주 살기가 힘든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누그러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네요. 네, 그렇죠? 그 사람도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진짜 뭐 왜 저렇게 그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저러는 거야 사람이, 이런 생각도 뭐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 사람도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회사에서 잘렸나? 크게 뭐 야단을 맞았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뭐 그렇게 또 이해하는 마음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중물 잡이 문구만 자꾸 해도 이 연결이 이루어지니까요. 연결이 이루어져야 내 마음에 있는 게 흘러요. 그러니까 이 자비 문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비의 첫 번째 수혜자는 본인입니다. 마치 분노의 첫 번째 희생자가 본인인 것처럼. 분노를 넣으면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잖아요, 먼저. 내 마음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의 첫 번째 희생자도 본인이고 자비의 첫 번째 수혜자도 본인입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하고 연결되면 이 자비심이 올라와요. 그러면 내 안에 자비가 촉촉하게 이제 적셔지잖아요. 훈훈하고 따뜻하게 내 마음에 자비 에너지가 차오르잖아요. 그 자비 에너지는 그거는 뭐 화수분처럼 무한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지구에 뭐 80억, 90억이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모두 이 자비의 무한한 에너지에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못 쓰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마중물 자비 문구를 꾸준히 쓰시다 보면 그 막혔던 파이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무료입니다. 무료. 돈을 안 내도 돼요. 내가 누군가하고 연결만 되는 순간, 연결되면 내 마음을 통해서 저 깊은 우주의 자비 기운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수혜자는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더 뭐 다른 수행 하시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음, 이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하는 걸 자꾸 하시다 보면 문장은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혹은 좀 길게 하면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걸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결이 좋아지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내 안에 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나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내 안에 나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내 안에 나들과 연결이 생깁니다. 자기 자비도 좀 잘 되겠죠.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채팅창에 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채팅창 보겠습니다.
네, 별빛님, 그렇습니다. 인간이 컴퓨터 같은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어떤 루프를 돌리고 있는지 잘 알아야죠. 음, 네. 네. 네, 박 선생님, 다행입니다. 네, 발장님, 고맙습니다. 이게 마음 공부가 보면 어찌 보면 같은 것을 계속 배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발전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머리로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제일 멀다는 말이 있죠.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제일 멀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까지 내려가려면 계속 반복되죠. 아, 그렇구나. 그래. 분노의 첫 번째 희생자는 나지. 또 잊어버리다가 또 떠오르고. 그래, 자비의 첫 번째 수혜자는 나야. 또 떠오르고. 네, 자꾸 떠오르다 보면 이제 그게 예, 가슴까지 가겠죠. 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박 선생님도 네, 그렇습니다. 내 안의 그 마음 사회를 깨닫게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 어떤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 해원과 상생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해원 좀 지금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화해겠죠. 네, 내 안에 나들과 화해하고. 오늘 참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 TV 보면서 좀 해보셨어요? TV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혹은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탤런트도 있잖아. 아니면 극중 인물 중에서도 좀 보기 싫은 극중 인물도 있잖아. 그러니까 TV를 보면서도 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도 나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을 TV를 보면서도 나하고 관계없지만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 역할에 따라서. 그럼 그걸 마음 챙김으로 알아차림만 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죠. 네, 네,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한테 관대해지고, 네, 타인한테 측은지심 생기고, 네, 좋습니다. 음, 아, 도서관님 그러셨어요? 네, 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음, 자비의 마중물 문구를 네, 자꾸 해보시죠. 그 뭐 꼭 불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음, 어떤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걸 뭐 불교적 관점에서의 무슨 전생부터의 무슨 인연이다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사실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좀 한 직장에 같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그게 이제 그건 좀 웰빙 인지와 통하겠습니다만
그거를 수용의 외를 통해서 왜 저 사람과 내가 같은 공간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을까? 이렇게 왜 저런 인간이 왜 직장에 들어온 거야? 저 인간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가 아니라 수용의 외로서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이 마중물 잡이 문구를 자꾸 하시다 보면 이 상승작용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좀 어떤 자기에 대한 통찰, 이 상황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보는 시각이 아까와는 그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지금의 상황을 구성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도서관님, 네, 한번 좋은 수행의 네, 자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니르님도 이 마음 공부는 습관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매주 여기 꾸준히 참석하시고 혹은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꾸준히 보시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뭐 이렇게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 다 100점 맞으실 분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실생활에서 잊지 않고 쓰고 있느냐 이거죠. 내 머리에만 있느냐, 가슴까지 갔느냐 그거죠. 아, 네. 난나님도 네. 어느 분이나 직장에 꼭 그런 분 한두 분은 있을지 몰라요. 그게 어찌 보면 여러분의 마음 공부를 도와주는 멘토일 수도 있죠.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크를 켜시고 혹은 채팅창으로 이렇게 의견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참석한 모든 분들이 배울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접고요. 또 한 주 정말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거의 진짜 습관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문득문득 나올 정도로 그렇게 숙달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하도록 건강, 행복, 하겠습니다. 성장, 행평화. 감사합니다.